안녕하세요, 윤두빛 가족 여러분. 평생 자연을 관찰해온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알면 사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꾸 알아가려는 노력이 축적될수록 이해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리에 이름 모를 꽃 옆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만 꽃의 이름과 특유의 향기를 아는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고 느끼고 경험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사랑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오늘도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사랑초, 그리고 새롭게 온 폼폰 국화가 한가득 함께 왔으니 오늘도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오늘의 첫 번째 친구 너무 예쁘죠? 리시안셔스입니다. 북아메리카 북부 멕시코가 원산지인 식물로서 높이는 50에서 80cm 정도까지 커지게 됩니다. 리시안셔스 노지에 적식할 때는요, 간격을 10cm에서 15cm 정도 띄워주시면서 심어주시고요. 화분에 심더라도 빽빽하게 심기보다는 여유 공간을 두시면서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한 20cm 화분에 3포기 정도 심어주면 딱 예쁘더라고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햇빛을 받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흙은 유기질이 풍부한 토양을 선호합니다. 가습을 싫어하기 때문에 흙의 표면이 마른 것을 확인하고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감이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나타나는 친구도 있네요. 다음 식물은 국화입니다. 국화는요, 공기 정화 식물로도 인기가 좋습니다. 예쁜 꽃 모양과 좋은 향기로 인해서도 인기가 좋은데 실내에 있는 유해 물질을 제거해 주는 능력도 있다고 합니다. 국화 역시 햇빛을 워낙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상의 국화를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네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지만 가습에 약하기 때문에 물을 주시고 나서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꽃봉오리가 많이 생겼을 때는요, 물의 양을 늘려주시면 좋겠죠. 아침 저녁으로 주셔도 됩니다. 겨울에는 물을 주는 양을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오늘은요, 다양한 폼폼국화, 소구, 포드국화 등 여러가지 국화가 뒷부분에도 나올 예정이니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식물 역시 국화인데요, 바로 지지국화입니다. 앞서 보신 국화 5종 세트에 비해서 꽃의 크기가 작은 소국에 속합니다. 키가 크지 않고 둥근 수형으로 풍성하게 피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형태로 꽃이 계속해서 피어나죠. 잎은 이렇게 조밀하고 꽃잎은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과 9월에 개화를 하며 2, 3, 4개월 꽃을 계속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노지활동 가능한 내한성 강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분홍 샤프란, 하얀 샤프란입니다. 농원에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샤프란은 북고가의 식물로서 구근 식물입니다. 원산지는 그리스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샤프란은 서늘한 기온을 가장 좋아합니다. 10도에서 15도 사이가 좋죠. 추위에도 아주 강한 식물로서 영하 30도까지 끄떡없이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는 춥게 관리를 하시면 꽃이 피고 빨리 시들지가 않아요. 프란을 심을 용토는요, 부엽토와 퇴비로 비옥한 토양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연두빛 농원에는 아름다운 사랑초가 20가지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초는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각각 종류에 따라 구근에서 싹이 나오는 시기와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화분에서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경우에는 직광을 받고 싹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죠. 생육하는 온도는 15도에서 20도입니다. 겨울철에도 3도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월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사랑초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가습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건조도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건조하게 되면 줄기에 힘이 없어지고 쓰러지게 되는데요. 그때는 물을 주고 나면요, 다음날 다시 또 생글생글 살아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하지는 않지만요, 흙이 건조한 상태가 되면요, 물을 듬뿍 주시고 통풍을 시켜주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는요, 이렇게 예쁜
예쁜 아기 사랑초 키우다가 3, 4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할 때 포기를 나누어 주곤 합니다. 혹은 여름에 사랑초가 휴면에 들어가고 나서 구근을 채취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공간에서 보관을 하다가 이듬해 가을에 이렇게 다시 식재를 해 주어서 사랑초를 또 이듬해 복원합니다. 사랑초의 분갈이는요, 사랑초에 비해서 화분이 지나치게 작게 느껴지거나 뿌리가 화분 밑으로 나온 경우, 혹은 이제 흙을 만져보았을 때 흙이 오래되어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우에 해주면 되겠죠. 지금 같은 아기 시절에는 큰 화분에 분갈이 해줄 필요는 없겠죠. 사람의 심장을 닮았다 하여 사랑초라고 불리는 이 친구들, 입장 하나하나가 예쁘게 다가옵니다. 밤이나 날씨가 흐릴 때 꽃과 입장이 오므려져서 시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사랑초도 있죠. 하지만 해가 많이 나오고 햇볕을 많이 볼수록 더욱더 푸릇푸릇한 잎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여리여리해 보여도 키가 10cm에서 20cm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으며 겨울과 봄 사이에 예쁜 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참 대견스럽습니다. 손대리 하나는 입장이 3가지여서 이렇게 세잎 클로바를 닮은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꽃은 분홍색이고 중간은 노란색이네요. 햇빛 받으면 꽃의 미모가 한껏 올라갑니다. 땅콩 사랑초라고 불리는 보이에나 사랑초입니다. 쨍한 핫핑크색의 꽃이 피어 올라오게 되겠죠. 그 옆에는 행운을 가득 챙겨줄 것 같은 행운 사랑초 들어와 있습니다. 행운 사랑초는 화심으로 가까이 갈수록 자주색의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텀 핑크는요, 우아한 꽃을 피워내죠. 특히 뾰족뾰족한 잎새가 정말 예쁘죠. 아타쿠아나는 하얀색의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이 잎장이 정말 하트 모양 닮지 않았나요? 흐린 연분홍 색상이 커뮤타타 매력이죠. 오르비클라리스는 자세하게 잎을 보면요, 잎에 자줏빛깔 세로줄이 그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꽃에 잎이 생기면요, 앙증맞고 너무 사랑스럽다는 느낌 주죠. 블러드문 사랑초는 히르타 사랑초 중 하나에 속하죠. 뾰족뾰족한 잎과 꽃잎이 정말 아름다울 겁니다. 파달리스 사랑초의 하얀 색상도 참 귀엽고 앙증맞죠. 프릴 사랑초도 꽃이 피어나면 흐드러지게 피는 그런 종류에 속하는 사랑초입니다. 그 옆에는요, 자주잎 초코 사랑초가 있습니다. 완전 나비 같은 모습이 참 아름답죠. 연보라 색깔 꽃과 보라색의 짙은 잎새가 참 조화롭게 아름답습니다. 꽃은 이렇게 입장이 5개로 나누어져 있네요. 사랑초 이제 키우다 보면요, 잎이 자라나고 꽃이 피어나면 매력에 퐁당 빠져버리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식물은 용담입니다. 쌍떡잎 식물, 합판화군, 용담목, 용담과의 여러 해살이 식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담의 개화 시기는 8월부터 10월입니다. 파종을 하신다면 3월부터 4월 사이에 해주시면 좋죠. 용담은 꽃이 많이 달리면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듯 자라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쓰러진 잎과 잎 사이에서도 꽃이 많이 피어납니다. 용담의 번식은 봄에 올라오는 줄기를 5월 혹은 6월경에 잘라서 꺾꽂이를 해주셔도 되고요. 이른 봄에 포기 나누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종자가 먼지처럼 씨방 안에 들어있어서 꽃 한 송이에 종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능소화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널리 키워졌던 그런 식물입니다. 도로를 드라이브하다 보면 보이는 능소화를 보고 가슴이 설렜던 적도 많죠. 능소화는 꽃 전체가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으며 꽃말은 명예와 그리움이라고 합니다. 층이 나눠져서 예쁜 꽃을 보여주는 층꽃, 이름도 참 예쁘죠. 이렇게 꽃을 피워낼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층꽃은 분홍, 하양, 보라 색상이 있어서 여러가지 색상을 심어서 꽃을 한번 봐봐야겠어요. 지금부터는 우리의 국화과 금계국 속 여러 해살이 풀에 속하는 친구들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보고 계신 이 식물은요, 썬빔이 되겠습니다. 꽃말은 소녀, 순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고 계신 노란색 식물은 문빔입니다. 문빔은 작고 많은 꽃을 피워내는 단연생 수끈 코스모스입니다. 가을까지 쭉 장기간 개화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식재는 언제든지 연중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홍색의 물빔 역시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요, 모두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좋죠. 또한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흠뻑 아침과 저녁에 이런 식으로 주시면 좋습니다.
있습니다. 수의 강한 다년생 숙근초이기 때문에 꽃은 봄부터 가을까지 장기간 개화를 할 수 있습니다. 초겨울에도 온도가 맞으면 베란다에서 꽃을 볼 수 있죠. 지금 보고 있는 이 식물은 솔잎 금계국 투톤으로 피어나는 식물입니다. 노란색과 진한 빨간색이 우아한 느낌 주네요. 꽃이 지고 나서 즉시 잘라주면요 10일 전후에 켜가지가 나오면서 싹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계속 꽃이 피어나더라고요. 앞서 보신 모든 식물들은 콜레옵시스 속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무늬가 참 아름다운 식물이죠.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긴 개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콜레옵시스 속에 속하는 식물들은 참 인기가 꾸준히 좋습니다. 처음에 받으시면 살짝 시들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땅에 만약 심으신다면 3일 정도까지는요 저녁에 물을 주면서 뿌리와 흙의 공기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뿌리 활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니 너무 처음에 시들었다고 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빈, 문빈, 썬빈 등의 콜레옵시스 속에 속하는 식물은요 건조에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습에 주의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특히 한겨울과 한여름에 물 조정을 잘 해주시면 사계절 건강하게 키워내실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갖고 키워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화가의 등골나물 속 여러 해살이 풀인 향 등골풀입니다. 긴 타원형의 잎이 이렇게 마주 나면서 자라나네요. 꽃은 하얀색 연붉은 자색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노지활동이 가능하며 어린 수는 식용으로 사용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향긋한 꽃을 7월부터 9월 사이에 피어내게 됩니다. 보라색의 신비스러운 꽃을 피어내는 청아쑥부쟁이입니다. 그리움과 인내라는 꽃말을 가진 쌍떡잎 식물 초롱공모 국화가의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뿌리 줄기는 옆으로 길게 뻗어 자라나면서 번지게 되죠. 큰 껑에 비름이 이렇게 예쁜 꽃 피워주고 있네요. 꽃 너무 예쁘죠?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다육이 식물의 속성을 가진 큰 껑의 식물은 잎에 물을 많이 축적해 놓으면서 자라납니다. 때문에 건조에도 강하죠. 껑이 비름 속에 속합니다. 색상은 분홍색으로 변화할 것 같네요. 햇볕이 잘 드는 산지 능선부의 돌틈 사이에서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식물이기 때문에 높이는 30에서 70cm 정도까지 자라낼 수 있다고 합니다. 굵은 뿌리에서 나온 줄기는 푸른빛이 이렇게 도는 연두색입니다. 유럽 목수국 라임라이트입니다. 꽃 색깔이 은은하며 라임색으로 꽃대가 올라오는 것이 특징인 범의 깃가의 식물이죠. 라임라이트라는 명칭과 너무 잘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개화 시기는 지금과 같은 여름입니다. 내한성이 매우 강해서 노지월동이 가능합니다. 배수가 좋은 토양을 선호하죠. 꽃 색상은 처음에는 하얀색이지만 점차 라임색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지역의 기후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음 식물 원평소곡입니다. 너무 귀엽죠? 계란 후라이 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평소곡 여름에 잘 키우려면요 건조하지 않는 비옥한 토양에서 배수 잘 해주시면서 물 주시면 됩니다. 중앙에 노란 색깔 화심이 참 매력적이죠. 왕립원이 하기에 정원 훈장을 받은 적 있는 식물입니다. 히르탄서스 엘라투스입니다. 아마나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꽃이죠. 개화 시기가 지금 8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화색이 매우 정열적이고 빨간 색상으로 피어나는데 눈을 사로잡는다는 표현이 딱 알맞습니다. 강렬한 농원의 태양볕 아래에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줄무릇입니다. 백합과의 다년생 구곤식물입니다. 햇볕 좋아하며 햇볕 많이 받을수록 줄무늬가 선명해진다고 해요. 줄무늬가 있는 무릇 보았으니 이제 없는 식물도 보아야겠죠. 일반 무릇입니다. 무릇은요 들이나 산에서 잘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풀로 양지 바른 공간이면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이렇게 키는 위로 솟아오르면서 20에서 50cm까지 고추 서며 자라게 됩니다. 아름다운 부처꽃 보라색의 신비스러운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과 들의 습지에서 잘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천굴채라고도 불리는데요. 양지 혹은 반양지에서도 무던하게 잘 자라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마보읍 혹은 황근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우리나라 토종 무궁화 중 하나입니다. 원산지가 제주도인 식물입니다. 실제 제주도에서는 야생에서는 멸종 위기종으로 이미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귀한 식물이죠. 여름에 피는 꽃이나 가을에 물드는 단풍잎으로 유명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부처꽃가 식물 배롱나무
혹은 백일홍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지금 농원에 하얀색과 분홍색, 빨간색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자엽 백일홍과 달리 잎이 초록색인 일반 백일홍입니다. 꽃이 풍성하게 피어나고 있는 상태이죠. 중국이 원산지인 꽃나무입니다. 꽃을 약재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꽃이 완전히 피었을 때 따서 햇볕에 말려서 사용을 하는데 지혈과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꽃의 모양도 예쁜데 좋은 효용까지 가지고 있는 식물이죠. 저는 여름만 되면 이 배롱나무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강렬하게 내리쬐는 여름 태양 아래에서 꽃을 피워내는 게 뭔가 낭만적이고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식물들이 봄에 꽃을 피우고 자는 동안 여름 식물들은 이렇게 조용히 자신만의 때를 기다렸다가 팡팡 꽃을 피워주죠. 이 모습이 여름꽃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배롱나무는 100일 동안 꽃을 피운다 하여 다른 이름으로는 목백일홍 나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개화 시기는 7월부터 8월, 9월 사이로 예쁜 꽃을 여름부터 가을까지 쭉 비춰주죠. 여름 내내 꽃을 볼 수 있으니 정원수로도 참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나무를 심는 경우도 있고 묘목을 사다 심는 경우도 있죠. 먼저 심기 좋은 장소는 볕이 잘 드는 양지가 좋습니다. 해에도 잘 견뎌내는 식물이기 때문에 태양을 많이 받을수록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어요. 더위에는 매우 강한 식물이나 추위에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으니 환경에 따라서 방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예쁜 꽃을 더 많이 보실 수 있겠죠.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진 않지만 요즘처럼 여름과 혹은 봄에 새순이 나기 시작할 때는 물을 듬뿍듬뿍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원에서 아기 때부터 꾸준하게 몇 년에 걸쳐서 키웠던 배롱나무 역시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뒤에 부틀레아 하얀색도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들 너무 아름다운 폼폰국화입니다. 폼폰국화는요, 키가 50cm 내외로 자라는 화려한 국화에 속합니다. 색상이 정말 다양한 폼폰국화는 플럼, 분홍, 화이트, 그린, 옐로우 등등 다양한 색상이 존재합니다. 지금과 같은 8월부터 약 2개월을 키우시면 10월에 개화를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찍 구매하시는 경우 성장이 더 좋겠죠. 폼폰국화는 여러 해살이 다년생 식물입니다. 노즈 월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다만 환경에 따라서 보온에 신경 써 주실 필요는 있죠. 월동 이후에는요, 1년에 한 3번 정도 5월, 6월, 7월 정도에 적심하셔서 풍성한 성장을 보셔도 좋습니다. 폼폰국화의 매력이라 하면 노즈 월동도 되는데 꽃도 정말 예쁘다는 거죠. 가을의 정원을 위해서 지금부터 많이 폼폰국화를 찾으시더라고요. 노즈 월동을 위해서는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세잎 혹은 내잎 정도를 잘라주시고 격가지를 제거해주면서 뿌리로 에너지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튼튼한 노즈 월동도 가능합니다. 계신 지방이 너무 춥다고 느껴지시면 집이나 담요, 헝겊 등을 이용해서 뿌리를 보호해주는 것도 필요하죠. 백봉국화는 목질화되기 때문에 인기가 좋죠. 왜냐하면 수양을 잡아서 멋지게 키워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꽃색은 노란색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꽃이 피어나면 크림 화이트나 분홍빛으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색 국화라고도 불립니다. 다른 국화와의 또 다른 차이점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목질화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서 정원에서 작은 나무로 키우던가 분재 화분에 심어놔서 예쁜 분재 식물로 키울 수 있다는 점이죠. 폼폰국화 꽃 크기가 동그랗고 화형이 커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일반적인 국화는 겨울에 줄기가 죽고 이듬해 다시 새로운 줄기가 나와서 꽃을 피는 반면에 백봉은 이전에 있었던 줄기에서도 새순이 올라옵니다. 다음 식물 역시 소국입니다. 포드 소국이라고 불리는 식물인데요. 절화용으로 인기가 있는 크림 화이트와 연두색의 조화가 매우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색상도 예쁘고 생명력도 강하고 키우기 어렵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국화 중 하나입니다. 다음 식물은 철포나리입니다. 꽃은 약 10cm 정도라고 합니다. 나리 꽃 중에서 가장 늦게 개화를 하죠. 다른 별명으로 대만나리, 철포, 백합 등으로 유통이 됩니다. 영하 20도 이상에서도 견딜
견딜 수 있는 내한성이 강한 식물입니다. 여름꽃이기 때문에 8월과 9월 사이에 꽃이 피어나죠. 향기가 있는 철포 나리는 다 자라면 100cm 정도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강부추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강부추 역시 대표적인 여름 식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수 있는데요. 노지 월동도 가능하죠. 키는 10cm에서 40cm 정도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강변에서 자생하는 희귀식물입니다. 생명력은 강하지만 이전에는 개체수가 적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강부추의 꽃은 보랏빛으로 아름답게 피어나죠. 속이 비어있는 동그란 형태로 매우 귀엽습니다. 토종흰 붓꽃입니다. 토종흰 붓꽃은요, 키가 척박한 환경에서는 한 20cm 정도, 거름이 충분하면 60cm 이상으로 자라납니다. 꽃은 전체적으로 하얀 색상을 띠는데 중심의 노란색 부분이 아주 포인트입니다. 우아하게 피어나고 장마철에도 녹지 않아서 참 좋더라고요. 또한 생명력도 강하고 내한성이 참 강한 친구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월동을 기특하게 잘 해내죠. 폭죽초는 봄에 피어난다 해서 봄 식물로도 유명하지만 사실 이 빨간 꽃이 여름 내내까지 이어집니다. 때문에 여름꽃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내 베란다 공간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입니다. 꽃이 피어있지 않은 시기에도 줄기에서 사방으로 뻗어가는 가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입관상 식물로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해를 많이 부는 장소에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건조에 강한 식물입니다. 농원에는 총 3가지 종류의 진달래 들어와 있습니다. 잎보다 꽃이 먼저 피어나는 진달래를 두견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진달래는 꽃이 잎보다 먼저 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철쭉은 반면에 잎과 동시에 꽃이 피어납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진달래 꽃을 먹을 수 있는 꽃이라 하여 참꽃이라고 불렀죠. 진달래는 기본적으로 건조에 강한 반면 습한 곳이나 심하게 그늘진 공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한성 역시 강하고 척박한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매우 좋은 나무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전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호지깎게 진달래 역시 일본에서 온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한들한들 흩날리는 모습이 참 예쁜 하늘바라기입니다. 주황색과 노란색이 절묘하게 섞여서 이러한 색감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연보랏빛 꽃을 보여주는 보라해곡입니다. 노지에 심어 놓으면요,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다는 게 보라해곡의 장점이죠. 보랏빛깔 꽃이 줄지어서 피어나면 참 아름답고 오묘합니다. 곽꽃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생동감 넘치는 진한 색상을 정원에 선물해주죠. 햇빛이 충분한 공간에 심어야 꽃이 잘 피어나지만 약간의 그늘진 공간에서도 잘 자라더라고요. 토양은요, 촉촉하면서도 배수가 잘 되는 곳이 좋습니다.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을 선호하므로 분뇨, 퇴비 등 멀칭을 통해 영양분을 제공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검양온나무입니다. 생물학적 분류는 검양온나무는 이렇게 잎이 매력적인 식물이 되겠습니다. 아기 때부터 키워내시면 나중에는 쭉쭉 수려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는 모습까지 충분히 관찰 가능하시니 온나무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흔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크기가 커질수록 화분은 늘려가면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눈꽃같이 아름다운 화이트 캔디입니다. 너무 앙증받고 아름답죠. 그래도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요, 하얀색 꽃과 살짝 은빛이 도는 잎이 너무 조화로운 식물이 되겠습니다. 화이트 캔디는요, 겉은 마르면 물을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물 주신 후에는 당연히 통풍을 시켜주시면 가습 오지 않고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보기보다 생명력도 매우 강한 식물에 속하는 편입니다. 동작꽃은 쌍떡잎 식물, 석축과의 여러 해살이 풀에 해당하는 식물로서 산에서 잘 자라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기는 몇 개씩 모여나면서 곧게 서서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작꽃은 우선 물기가 많은 반그늘에서 잘 자라나는 속성을 가진 식물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매일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운 경우에는 잎이 탈 수 있기 때문에 반그늘 같은 공간에서 키워주시기 알맞죠. 유매는 사계절 상록인 식물입니다. 저는 그 점이 참 좋더라고요. 노란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합니다. 꽃이 드문 겨울에도 꽃이 화려하게
피어납니다. 노란색의 꽃이 아담하고 상큼한 느낌을 주는데 줄기는요 목질화되어서 멋스럽게 늘어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수영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꽃대를 잘라주어 새순을 유도하면서 수영을 깎아주셔도 풍성하게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늘어지는 매화라 하여 유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천사의 얼굴이라는 꽃말이 가지고 있는 안젤로니아입니다. 꽃말과 너무 꽃이 잘 어울리는 식물이죠. 여름철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형색색의 귀한 밝은 꽃을 정원에 선사해주는 그런 식물입니다. 상록의 다년생으로 간목처럼 길게 자라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록 다년색으로 간목처럼 자라나서 12cm에서 18cm 정도로 자라나게 됩니다. 다음 식물은 아스타입니다. 아스타는 여리여리해 보여도 영하 30도까지 월동이 되는 식물이죠. 다양한 색상을 한데 모아놓으면 정말 꽃밭에 온 기분이 듭니다. 아스타는 국화와 함께 여름, 가을을 대표하는 꽃이죠. 아스타 국화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국화가로 꽃 모양이 비슷한 게 당연하죠. 아스타는 봄에 씨앗으로 키울 수도 있지만 성숙한 크기로 자라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모종을 구입해서 키우는 것이 좋죠. 아스타를 심을 공간은 배수가 잘 되는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뿌리가 넓게 확장이 빨리 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서 키우는 게 좋죠. 때문에 2-3년에 한 번씩 포기 나누기를 해주면 더 잘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아스타의 꽃은 늦여름, 초가을부터 피어나기 시작해서 가을 내내 꽃이 끊임없이 피어납니다. 서리가 와야지 지상부가 죽고 뿌리는 살아있는 상태가 되죠. 이럴 때에는 지상부를 잘라내주시면 다음해 봄에 싹이 나오게 됩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라는 꽃말이 가지고 있는 앙증맞은 꽃 유럽 물망초입니다. 어쩜 이렇게 신비로운 꽃을 피워내는 것일까요? 물망초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해가 잘 드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라개승마는 한여름에 이렇게 꽃을 피워냅니다. 꽃대를 쭉 뽑아 올린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약간은 미나리를 닮은 듯한 한라개승마는요. 잎에 이렇게 흐릿흐릿한 무늬도 있습니다. 꽃몽어리가 앙증맞고 고개를 삐쭉 내민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야생화답게 생명력이 정말 강한 식물에 속합니다. 가려린 꽃대가 힘차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어올리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라개승마를 포함한 눈개승마, 외승마 등의 식물은요. 장미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들녘이나 숲에서 만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키가 15cm에서 20cm 정도로 그래도 작은 편에 속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크고 화려한 꽃들에 비해서 승마 식물들은요. 그 식물들을 더 돋보이게 하고 내 정원을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야생적인 느낌을 심어줄 수 있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지피 식물로 심어도 아름다움을 뽐내줄 수 있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아름다운 보라색 매력 토종솔채입니다. 보라색의 정원에 꼭 필요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로맨틱한 식물이죠. 일반 솔채꽃과는 또 다른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징입니다. 8월에는 광복절이 있기에 의미가 남다른 달이죠. 무궁화 역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무궁화의 꽃미모가 절정을 이루는 달도 역시 8월입니다. 무궁화는 공해에도 강하고 겨울철 추위에도 강합니다. 무궁화는요 잔가지와 꽃이 많이 피어나고 강한 전지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나기 때문에 정원수 혹은 독립수 혹은 베란다나 울타리 등에 많이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무궁화의 개화 시기는 7월과 9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무궁화는요, 꽃의 지름이 보통 6cm에서 10cm 정도로 다양합니다. 혹꽃과 겹꽃이 있고 각각의 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심어서 키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 흰증범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아름답고 신비로운 꽃을 피죠. 가을바람이 불어오면요. 가을 하늘에 향연을 보여주는 하얀 진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범은 보라색 꽃인데 꽃이 하얘서 하얀 진범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맹문동은 우리나라 산지의 그늘진 공간에서 잘 자라나는 상록의 내한성 숙군초가 되겠습니다. 그늘을 좋아하는 음성식물이 되겠습니다. 꽃은 여름부터 초가을에 걸쳐서 아름다운 보라꽃이 피어납니다.
인디언베리 꽃을 머금었습니다. 인디언베리 원산지는 남미, 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에서 많이 자생을 하는 식물입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식물이죠. 꽃의 모양은요, 붉은 인디언 벨 모양을 닮았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바로 사로잡는 식물이죠. 인디언벨은요, 굵은 식물로 뿌리를 건조하게 깎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아한 향기와 장미를 닮은 모습 때문에 우리 식물 키우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는 서양 동백입니다. 일반 동백나무보다 꽃이 크고 화려한 것이 특징이죠. 꽃의 크기가 12cm까지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10월부터 1월까지 겨울 내 꽃을 피워줍니다. 베란다에서 월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내외를 옮겨 다니면서 예쁜 모습을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백은요, 햇볕을 받으면 꽃이 더욱 풍성하게 피어납니다. 아름다운 무늬 가득한 힐 은사초입니다. 키가 약 20cm 정도까지 성장하게 되죠. 더욱더 성장해지면요, 더욱 풍성해집니다. 일반 은사초와 달리 잎에 무늬가 있어서 고급스럽고 시원한 느낌 가득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아름다운 바늘꽃입니다.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는 무늬 바늘꽃과 일반적인 일반 바늘꽃, 이렇게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확연히 매력이 다르죠. 무늬 바늘꽃이 조금 더 새침하고 귀여운 모습이라면 바늘꽃은 조금 더 묵직하고 우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난 모습이, 특히 씨방이 바늘과 닮았다 하여 바늘꽃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바늘꽃 역시 여름부터 가을까지 쭉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남쪽 지방에서는 겨울 12월 달까지도 꽃을 보실 수 있네요.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는 아말릴리스 구근입니다. 아말릴리스는요, 실내에서도 꽃을 잘 피우고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선물용으로도 많이 찾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아말릴리스 양지가 바른 공간에 놓아두시고 물을 때때로 주시면요, 알아서 쭉 뻗어서 자라나더라고요. 꽃대가 먼저 쭉 길어지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잎이 길게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아말릴리스는 에너지를 구근에 비축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강합성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해를 많이 받는 것이 좋은 거죠.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은 심을 때 구근이 반 정도만 흙에 묻히도록 제가 심은 모습처럼 심어주시면 좋다는 거죠. 구근을 깊게 심으면 구근이 썩기 쉽기 때문에 얇게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역시 구근 식물입니다. 구근 식물은 전반적으로 꽃이 화려하고 크게 피는 것 같아 너무 예쁘죠. 백합 구근은 아말릴리스와 다르게 구덩이를 팔 때 깊이를 15cm에서 20cm 정도까지 깊게 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덩이에 구근을 넣고 부드러운 흙으로 덮어주신 후 물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백합 구근을 마지막으로 영상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식물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